안녕하십니까. 딸을 위한 강의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2-2 2학년 2학기 비상, 출판사가 비상입니다. 비상에 있는 2-2 단원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그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을 기준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 발음이 있고요, 표기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표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쓰는 걸 말하고요. 쓰는 것. 그다음에 발음을 한다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내는 것입니다. 펜이 좀 굵어서요, 조금만 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인다, 먹이라고 쓰죠. 근데 우리 소리를 내면 먹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바다 하고 발음과 표기가 같은 경우가 있지만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담임의 경우에는 이것이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잘 모르겠다면 네이버에 담임이라고 치면요, 이제 어학사전에 이렇게 담임이 나오죠.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발음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발음이 표기와 다릅니다. 그래서 담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담임이 맞다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발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발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표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번씩 이게 할머니들이 떡볶이집을 할 때 떡볶이가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떡볶이라고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지? 이상한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마 떡볶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기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죠. 그래서 떡볶이에 대한 검색입니다. 떡볶이로 검색하겠습니까? 그래서 떡볶이는 안 나오니까 떡볶이로 나온 거죠. 그래서 떡볶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발음이 떡볶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눌러보면 발음도 나옵니다. 떡볶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표기에 관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8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자, 노란색 형광펜 한번 꺼내 봅시다. 표준 발음법의 원칙, 그래서 표준 발음법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 발음법. 그래서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자, 이게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이 표준어의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교양 있는 사람들, 현대, 그다음에 서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계층적 조건이라고 하고요. 계층적 조건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현대는 이제 시대적 조건이 되겠고요. 시대적 조건이고, 서울 이제 지역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면서 이 학생의 반응. 신이시여 빚을 내려주세요. 빚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이 필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품사가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 명자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라든지 펜이라든지 머리띠, 학교 이런 게 다 명사입니다. 여러분 끝말잇기 때 쓰는 단어들이 다 명사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뒤에 이제 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명사 뒤에 나오는 요것을 우리는 조사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죠. 조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라든지, 그죠? 빛도, 빛과, 빛체, 빛은, 그 다음에 빛에서, 빛으로, 이런 거 다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여러분 조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 근데 조사는 별 크게 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빛이라고 하는 요 라이트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인데요. 조사는 크게 번역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 들어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때 접어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접어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접어조. 그래서 접사, 어미, 조사입니다. 조사가 형식 형태소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에서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시면 얘는 이제 이응으로 시작했죠. 이응으로 시작했고 이응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응으로 시작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발음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죠, 아. 근데 이것도 발음해보면 아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응은 자음이 아닙니다. 이때 자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발음해보세요. 가. 그런데 강 하면 발음이 다르죠. 그러면 이때 다르니까 요 이응만, 받침 이응만 자음이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이응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에, 에서, 으로, 그죠? 자, 이런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빛을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머리를 빗는 도구죠. 검. 그 다음에 이것은 광선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하는 debt입니다. 자, 이걸 발음할 때 얘는 bis, 얘는 bitch, 얘는 bitch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빛 해서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다음에 이가 온다든지 아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을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은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은이 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조금 확대할까요? 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빛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끊는 요게 여러분 땅입니다. 땅이고요. 그 다음에 요 치읓이 이 땅을 기준으로 지하에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치읓하고 니은은 지하에 살고 있고요. 비하고 이응은 지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하에 살면 좋겠어요? 춥고 눅눅하고 습하고 깜깜하고 그렇겠죠? 바퀴벌레도 나오고. 그래서
지상에 올라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읓이 이 시옷을 발로 뻥 하고 찬 겁니다. 뻥 하고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응은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발음이 비 그대로 두고 치읓은 올라가 버려서 지상으로 층이라고 되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로 앞에 있는 빛 요것을 발음을 한다면,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한다면 시옷이 넘어가서 BC가 되고, 그 다음에 빛을 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은이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밭 있죠? 밭. 논밭 할 때 밭. 그리고 이걸 발음하면 어떤 친구는 밭으로, 어떤 친구는 밭으로, 어떤 친구는 밭으로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죠? 이 티읕 뒤에 조사가 나왔는데 이응은 없애버리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것을 우리 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발음해야 되겠습니까? 밭으로라고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가 나왔을 때 뒤에 연음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빛을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얘는 사라졌는데 왜 시옷이 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학생이 헷갈릴 만한 게 머리 빗는 빛 많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읒을 뽁뽁이 없애버리고 넘어가면 빛을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을이라고 발음하거나 빛을이라고 발음하면 잘못된 발음이에요. 그게 어색하다라고 하면 이 정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홑받침이나 쌍받침이라고 돼 있어요. 홑받침이나 쌍받침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홑받침은 기역, 치읓, 디귿, 키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쌍받침은 끄뜨뿌스쯔, 끄뜨뿌스쯔, 반갑다 싸자. 그래서 끄뜨뿌스쯔라고 발음이 혹시 받침으로 나오게 되면 떡볶이처럼, 그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쌤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쌤이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 표면상 이응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된다면 제음 그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해. 이것을 우리는 연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좀 전에 빛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조금만 왼쪽으로 옮기고 똑같은 방식으로 쌤이 빛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쌤이 안이라고 썼어요.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에 대한 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지하에 살고 있는 치읓이 지상으로 가고 싶어서 뻥 하고 찼습니다. 자, 그런데 뻥 하고 찼더니 처음에는 이 찬 뻥 하고 찬 이 공은 비치볼이에요. 비치볼이기 때문에 우리 바닷가에서 막 노는 가벼운 공 있죠? 그래서 뻥 하면 날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이라고 하는 이 이응이요, 비치볼처럼 생겼는데 볼링공인 거죠. 볼링공입니다. 그러면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링공은 날아가지 않을 뿐더러 찬 발이 부러지겠죠. 그래서 얘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디귿으로 완전히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빛안하고 디귿으로 바뀐 후에 연음이 돼서 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단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쌤이
강조를 한 것처럼 이 안이라고 한 단어와 은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은은 뭡니까? 은은 조사죠. 그죠? 조사죠. 그런데 안이라고 하는 것은 inside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죠. 그러면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이기 때문에 바로 볼링공이었다. 그래서 이 치읓은 부상을 당해서 디귿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응이 뭐가 날 건드렸네. 넌 누군데 나를 함부로 발로 차냐. 너만 병신됐잖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디귿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치읓이 디귿으로 변한 거죠.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 빛이 볼인 줄 알고 지하에 사는 게 깝깝해서 올라가려다가 제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 볼링공인 이응이 그랴? 그러면 진작부터 말을 하지. 지상에 한번 올라와 봐. 나 볼링공 한번 치러 갈게. 하고 비켜주게 됩니다. 그때 부상당한 치읓인 디귿이 이 디귿 위에서 연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쌤이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빛 할 때 이 첫 번째 비읍을 초성, 이는 중성, 치읓은 종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린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소리와 관련되는 규칙,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치읓은 디귿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빛은과 빛 안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또 살펴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받침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침소리. 박. 그죠? 기역은 기역으로 당연하죠. 딱다. 쌍기역도 기역으로. 키읔. 키읔은 기역으로. 니은은 니은으로. 니은은 니은으로. 디귿은 디귿으로. 시옷도 디귿으로. 쌍시옷도 디귿으로. 지읒도 디귿으로. 치읓은 디귿으로. 티읒도 디귿으로. 물, 리을은 리을로. 리을은 리을로. 감기, 미음은 미음으로. 미음은 미음으로. 비읍은 비읍으로. 당연하죠? 피읍도 비읍으로. 피읍도 비읍으로. 피읍도 비읍으로. 이응은 이응으로. 이응은 이응으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 적어보면 받침으로 올 수 있는 걸 싹 모아보면 가느다란 물방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발음으로 나는 7개의 받침. 이것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쌤이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오른쪽에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박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박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박을 조금만 크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나온 비읍이 있고 아가 있고 밑에 기역이 있죠. 그래서 이 기역, 비읍을 첫소리, 초성이라고 하고요. 초성.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응, 가운데 소리, 중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이응은 끝소리, 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발음 나는 것을 있죠. 발음 나는 것을 우리는 음절이라고 해요. 한 음절, 두 음절 할 때 한 음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성은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종성도 기역,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성은 파란 볼펜 모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할 때 음절은 발음 나는 한 단어를 말하고 한 글자, 그다음에 발음 나는 단어인 끝소리는 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성의 발음이 올 수 있는 게 이게 7개 가느다란 물방울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쌤이 가느다란 물방울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느다란 물방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쓰신 다음에 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니은에다가 짝대기를 꺼서 니은이라고 하고요. 리을에다가 리을이라고 하고요. 미음에다가 미음이라고 하고요. 이행은 이행으로 요 4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4개를 제외하고요. 나머지가 기역과 기긋과 비읍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기긋과 비읍을 고단백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고단백 이것을 우리는 파여름의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파여름의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4개 있죠. 네모 박스 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 무우, 노란 양말, 마누라야, 나라 마음, 그죠? 네이마르, 그죠? 오로나민. 그래서 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우리는 울림소리, 성대가 울리고 나는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그럼 울림소리는 1대1로 대응을 하는데 나머지는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쌤이랑 따라해 볼까요? 그 빨간색 형광펜 키읔하고 기역은 대표음 빨간색 기역으로 바뀌고요. 파란색 형광펜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 등은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 형광펜 꺼내셔서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뀌게 되고요.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렇게 바뀌게 되죠. 당연히 기역은 기역으로, 디귿은 디귿으로, 비읍은 비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를 대표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기역, 디귿, 비읍, 고단백으로 발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기역, 그 다음에 파란색은 디귿, 그 다음에 오렌지는 피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라고 되어 있죠. 어말은 말이 끝날 때고요. 그 뒤에 자음이 나오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토사 앞에는 대표음이 아니라 이제 연음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음이라는 말을 여기도 사용했네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발음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뒤에 자음이 나왔죠? 자음 앞입니다. 무릎 꿇고 말아서. 그러면 얘는 자음이고, 자음 앞에 지읒. 그죠? 피읍, 어말입니다. 자음 앞이라 봐도 됩니다. 요게. 다음에 밭 한떼기, 자음 앞이죠? 이렇게 받습니다. 어말 또는 자음 앞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말 또는 자음 앞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읒은 디귿, 밭도 디귿, 무릎은 비읍. 이렇게 해서 닷과 이렇게 발음하고요. 무릎, 그 다음에 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3가지를 이제 여러분 학교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not 쓰고요. 무릎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밭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가 나오면 어떻게 발음할까? 은이라고 할게요. 은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이행이니까 뽁뽁이 달려요. 다 조사기 때문에 앞에는 명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연음을 해야 되겠죠? 넘어가면 됩니다.
얘도 넘어가면 됩니다. 얘도 넘어가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 낮은이라고 발음합니다. 낮은이 됩니다. 또 농기구 낫은 이렇게 되게 되죠. 또 얼굴은 낯은이 됩니다. 무릎은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무릎은이라고 무릎은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넘어가서 연음해서 밭은이라고 발음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밑에 이제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받침 소리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자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줄여서 끝 하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끝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끝. 그다음에 7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쌍기역과 기역은 기역으로 바뀌고 고단 베개 고 시오 쌍시오 지읒 치읒 티읒은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요.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게 된다. 쌤 다 예문을 드릴게요. 자, 박 하면 박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기역 부억 하면 부억. 여러분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필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옷 하면 디귿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왔다 하게 되면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읒은 아까 나왔던 낫 있죠. 낫, 빛 이런 거 있죠. 낫 디귿으로. 그 다음에 치읒은 얼굴 낫도 있고 빛도 있죠. 빛으로 할까요? 빛, 햇빛 할 때 빛 디귿으로. 그 다음에 티읒은 밭 있네요. 밭 디귿으로 나게 됩니다. 피읍은 대표적으로 앞 같은 게 있죠. 프런트, 앞, 비읍으로 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겹받침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겹받침도 똑같습니다. 겹받침은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겹받침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옷 이렇게 하면 받침이 시옷이잖아요. 요것은 헛받침이라고 해요. 헛받침. 받침인지 알죠? 그죠? 헛받침이라고 합니다. 헛받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박 이렇게 하면 쌍기역이죠. 그럼 요것은 쌍받침이라고 합니다. 쌍받침이라고 합니다. 자, 요 경우에는 둘로 나누겠습니다. 어말인 조건과 그 다음에 자음 앞에 올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대표음으로 바뀌게 된다. 두 번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와 어미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연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닭이라고 하면 치킨이요. 리을 기억이 있잖아요. 요거는 헛받침도 아니고 쌍받침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거를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요것은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겹받침.
이 문제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둘로 나눠서 말이 끝났을 때, 또는 뒤에 자음이 왔을 때,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 수합도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번에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죠. 단순화라고 해서 리을하고 기역 중에 하나가 탈락합니다. 둘 다 탈락할 수는 없고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데 리을이 탈락해서 딱이라고 발음하게 되겠죠. 다음에 똑같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연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닭에다가 리을 기역이 왔잖아요. 근데 뒤에 도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요 리을 기역 중에 하나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리을이 탈락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을 하듯이 여러분은 요거는 정상적으로 발음을 잘합니다. 닭하고 기역 리을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된 소리로 닭도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 기역 두 개 복잡했는데 기역 하나로 단순화됐다 해서 자음군 단순화, 줄여서 자단이라고 하게 됩니다. 연음을 하게 되는 경우에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닭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잘못 발음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었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닭을 먹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지금 땅이에요, 땅. 그러면 지하에 리을 기역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리을 기역이 지상으로 가고 싶겠죠. 근데 을은 조사기 때문에 뽁뽁이가 되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리을 기역 둘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놔두고 리을 기역 둘 다 올라가서 이렇게 발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곤란한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가까운 쪽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달하고 가까운 쪽 기역만 올라가서 달글이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되게 어색하죠? 그런데 요 달글이 표준 발음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달글, 달기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강조한 것 달글입니다. 달글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쌤이 겹받침 있잖아요. 겹받침을 쌤이 파란색으로 다 새겨볼게요. 기역시오, 니은지읒, 리을비읍, 리을시옷, 그 다음에 리을티읒, 그 다음에 비읍시옷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읍시옷이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지읒이 있고 니은 히읗이 있습니다. 안타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티읕이 있습니다. 할다, 혀로 할다 할 때.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이 있습니다. 리을 히읗도 있고요. 밥다 할 때, 알다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읍, 시옷이 있는 거거든요. 리을 기역도 빠졌네요. 리을 기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이 치환해서 앞에 거 A, 뒤에 거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겹받침이죠. 겹받침. 법칙을 만들어 볼까요? 법칙을 만들어서 앞에 거, 뒤에 거를 앞, 뒤를 A, B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넋의 경우에는 앞에 거 남고 뒤에 거 탈락. 안따의 경우도 A는 놔두고 B는 탈락. 리을 비읍 8 할 때 왼쪽이 남고 오른쪽이 탈락. 외골도
선생님이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니까 훑다도 왼쪽이 오고요. 얘는 왼쪽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완성해 볼까요? 앉다. 그 다음에 덜. 그 다음에 골. 그 다음에 훑다. 값은 값.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기억, 니은, 리을, 비읍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발음 못하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넉, 앉다, 외골, 훑다, 갑. 그래서 전부 다 A가 됐는데, 그죠? A가 남고, A, B가 어떻게 됐냐? 자, B는 탈락하고 A만 발음으로 남은 케이스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그리고 요거 쌤 설명해 드릴게요. 외골이란 단어가 무엇이? 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단 하나로 통하는 길, 한쪽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뜻도 있고 단 하나의 방법이나 방향입니다. 국어사전에 리을 시옷 발음은 받침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직접 받침은 외골 또는 외골 골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흑장난 읍조릴 점고가 있네요. 요 받침에 있는 리을 기역과 겹받침 리을 피읍과 그다음에 점고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이렇게 판단해 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파란 볼펜으로 지읒을 체크하고 지읒을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것은 겹받침이죠. 겹받침이고 뒤에 파란색으로 온 것이 다 자음입니다. 그죠? 그럼 자음 앞에 겹받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바로 자음군 단순화해서 하나를 탈락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발음 이렇게 하죠. 흑이라고 발음하죠. 흑장난, 그죠?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읍조릴, 당연히 읍이라고 하죠. 걱정 없습니다. 읍조릴. 그다음에 점고 할 때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읍조리인데 읍조리다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를 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란색으로 해서 얘를 좀 당겨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읍조릴. 여기 보시면 읍조릴이잖아요. 그러면 발음이 리을 피읍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자음이 왔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하나가 탈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을이 탈락해요. 그래서 읍조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게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리을이 탈락한 겁니다. 근데 최종 발음이 아닌 게요. 비읍이 있죠. 이 비읍의 경우에도 뒤에 뭐가 왔습니까? 지읒이 왔죠. 역시 자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음 피읍의 대표음인 비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읍조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아니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인 피읍이 대표음 비읍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뀌는 거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교체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예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예가 나와 있는데 이제 겹받침이 이제 A, B가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A가 있고 겹받침이 B라고 하면
첫 번째는 A로 발음 나는 경우라는 뜻입니다. B가 탈락하고, 두 번째는 이제 B로 발음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B는 탈락, A는 탈락이죠. 그러면 A는 첫 번째 경우에는 왼쪽이 남는 겁니다. 왼쪽이 남는 겁니다. 목, 얹다, 그다음에 짧다, 그죠? 골, 왼쪽이 남는 경우입니다. 할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표준 발음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도 할 거 없습니다. 외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음하는 대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오른쪽으로 발음합니다. 칙, 오른쪽, 칙, 그죠? 칙차할 때 암 이렇게 발음합니다. 암 이렇게 발음합니다. 읍다, 그죠? 오른쪽으로 해서 남았다가 비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읍으로 왔다가 이제 비읍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좀 어려운데요. 이중모음 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봅니다. 이중모음이 뭐냐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라고 발음하게 되면 여러분 의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뽁뽁이는 날려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의를 발음해 보면 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의하고 3초 정도 발음해 보면 이만 남습니다. 이 이렇게 이만 남는데 의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의가 오고 뒤에는 이가 오는 거를 순식간에 한 번에 발음해 보면 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의, 그죠? 의 하고 혀의 위치가 변합니다. 중간에 변화. 그래서 변합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이중 모음이다. 더블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발음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의 하는 게 이 발음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의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로 발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노란색 경감 해볼게요. 발음하기가 이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해야 한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 발음입니다. 의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의 발음. 선생님 정리해 드릴게요. 의 발음은 이중모음 의로 발음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의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불편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색이 이겁니다. 자, 뭐라고 되냐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 첫 소리로 가진 경우에는 의는 이로 발음해야 한답니다. 이로 발음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희망이라고 했을 때요. 희망이라고 할 때 히읗이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발음해야 하지 다른 걸로 발음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갈게요. 파란색 현관pe 끊겠습니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입니다. 그러면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원래는 의로 발음한다. 그 두 개가 됩니다. 의와 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선생님이 파란색 현관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단어 첫 번째 글자인 첫 음절 이외에는 의는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용서해 준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 따라서 첫 음절 이외라고 한다면 만약에 민주주의 할 때 주의라고 하잖아요. 주의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글자는 주고 두 번째 의자가 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라고 발음해야 하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주의라고 발음해도
욕 안 할게, 용서해 줄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칸이 좀 좁았어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한 다음에 얘네들은 가지고 가서 오른쪽에도 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또 붙였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조사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조사 있죠? 명사 뒤에 나오는 조사. 조사에가 있잖아요. 학교에 간다 할 때가 아니고 조사의의 경우에 조사 나라의 나라의 희망을 할 때 그때는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에로 발음하는 것도 용서해 줄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때 우리의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이게 발음이 좀 어렵다 보니 조사의니까 우리의 자랑 해도 괜찮아. 틀린 거 아니야. 두 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노란색은 한 개로만 발음해야 되고요. 3번, 4번은 두 개로 발음할 수 있다는 예외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의리 있잖아요. 그러면 의리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인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안 되고요. 근데 희망의 경우에 2번이잖아요. 2번이잖아요. 그럼 2번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요렇게만 발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에는 조사죠. 조사잖아요. 조사기 때문에 4번 규정에 의해서 우리의도 괜찮고 우리애 해도 괜찮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명사, 의는 조사니까. 알겠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가 첫 번째 1번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라고 한 거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예고요. 3번이 예고요. 4번이 예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의로 발음하는데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띠의 경우에 뜨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띠라고만 발음해야 돼. 이런 뜻이고요. 단어 첫 음절 외에 의 할 때는 의라고 발음해도 되고 이라고 발음해도 돼. 이런 뜻입니다. 조사의는 사랑의처럼 경우에는 의로 발음해도 되지만 조사니까 에로 발음해도 돼가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웠다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길을 걷다가 봄 하얀 꽃의 또는 꽃의 이름이 궁금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만 좀 체크해 볼게요. 쌤이 노란 걸로 해볼게요. 얘가 지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얘가 다르네요. 그다음에 얘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얘가 다릅니다. 얘가 다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공부를 좀 해봅시다. 길을 이라고 하는 것은 쌤이 아까 설명했듯이 길이 명사니까 을이 조사니까 조사는 형식 형태소라서 날려버리고 지하에 있는 리을이 위로 올라가서 연음하다 보니까 기를이 됐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 된소리 되기는 그냥 된만 적어 둘게요. 꽃의는 의가 조사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로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3번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름이는 똑같습니다. 이름은 명사고 이는 조사니까, 조사는 형식 형태 소니까 뽁뽁이 달려버리고 지하에 살던 미음이 연음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쌍시옷은 뒤에 자음 앞이니까 바로 쌍받침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쌍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나는 것이다. 뒤에는 된소리 대기가 됩니다. 요거 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호가 다쳐서 못 갔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많이 다쳤니? 라고 하니까 병원에 왜 가? 하니까 문 닫았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카톡을 했기 때문에 얘는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표기를 잘못하니까 문이 닫혀서를 바로 잘못한 거죠. 오타낸 게 아니라 무식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다쳐서가 아니고 닫혀서, 손호 바보. 자, 93쪽입니다. 다음은 표기는 다른데 발음이 같아서 헷갈리는 단어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상 동음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똑같죠? 동음이어라고 보시면 같은 발음인데 의미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same 이죠? same sound. 그 다음에 different mean입니다. 그래서 마치다는 finish죠. finish 예, 뜻이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맞히다, 알아맞혔다, 빙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는 발음상 같죠. 하지만 반드시는 꼭이고 반드이는 반듯하게입니다. 붙이다인데 붙이다는 경작하다도 되고요. 뭐 편지를 보내는 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붙이다는 부착하다입니다. 그래서 편지 붙이고 와 라고 해서 우체통에다가 딱불로 붙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민재가 누리집에 올렸는데요. 안 좋아한다는데 안은 아니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좋아하는데죠. 근데 안 하면은 아니하의 준말입니다. 아니하 좋아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안은 아니 부정부사다. 안타는 아니하다의 준말로 부정동사나 부정형용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는 오이는 하, 오해는 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오이는 하, 오해는 해. 되는 하, 되는 해. 그래서 오이는 하, 오해는 해. 오이는 하, 오해는 해. 오이는 하, 오해는 해. 자, 그래서 여러분 돼버리는 건데 해버리니 맞잖아요. 그래서 오해는 해. 그래서 되로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았다는 아니하였다니까 안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해는 하, 오해는 해. 그러면 된다면은 한다면이 아니고 한다면이잖아요. 그래서 한다면은 그죠? 오이는 해, 오이는 하, 그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통일이 되면은 뭐가 맞을까? 그러면 하면이 맞습니까? 해면이 맞습니까? 하면이 맞죠. 그래서 오이라고 써야 되겠고요. 안 돼요는 안 해요가 맞죠. 안 하요가 아니고, 그래서 안 해니까 오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이는 하, 오해는 해,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안은 니은 니엇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오해는 하, 오이는 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좋아하는데 니까 안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해버리니 맞죠. 그래서 오해, 그죠? 오해는 해, 그죠? 아니하의 준말이니까 아니하였다 또는 안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된다, 한다면, 그죠? 한다면 아니죠. 한다면, 그죠? 한다면, 그러니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이는 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가는 연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막다, 말가,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무릎이, 요거 주의하시고요. 무릎이 아니고 무릎이. 왜냐면은 조사이기 때문에
연음해야 됩니다. 연음을 해야 합니다. 무릎이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낳다죠. 아이를 낳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bear born 이거죠. 그래서 낳다 이렇게 발음하고 나아. 그래서 히읗 탈락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무니는 자음을 가진 의의 경우에 이로 발음해야 되니까 무니로 발음해야 됩니다. 무느이라고 발음할 수 없죠. 어떻게는 어떻게 해야 주말입니다. 어떠해가 아니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왠지는 왜인지 해준 말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해야 되고요. 다음에 웬일이니 할 때는 우에 씁니다. ong는 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넘어가면 전체 복습이죠. 전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받침은 가느다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말앞 자음 앞에서 이제 크는 기역으로 스즈츠는 디귿으로 고단백이죠. 비읍으로 발음해야 된다. 나라 마음은 그대로 한다. 다음에 그 겹받침입니다. 겹받침 기역으로 발음하고 안따 니은으로 발음하고 여덟을 리을로 발음하네요. 다음에 갑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밥다, 밥지 요거 외워두시고요. 넙죽하다, 넙둥굴다 외워두세요. 밥다, 밥지. 여러분 발다 아닙니다. 밥다, 밥지. 여러분 주의할 발음이 박다입니다. 박다. 빛이 박다. 박다 이렇게 주의하시고 4개만 주의하면 됩니다. 박다. 박다, 읽다, 묵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책을 읽다. 읽다 아니고 읽다. 읽고라고 발음하고 읽다라고 발음합니다. 박다, 읽다. 다음에 밥다. 밥다. 여기 3개 주의하세요. 3개 주의하시면 됩니다. 박다, 읽다, 밥다. 박다, 읽다, 밥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햇빛이 밝아요. 박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다. 읽다. 그리고 발로 뱀을 밟았습니다. 뱀을 밟았습니다. 밥다. 박다. 읽다. 밥다. 기억하면 됩니다. 박다. 읽다. 밥다. 다음에 딱. 그죠? 딱. 자음군 단순하죠? 3. 다음에 읍다.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는 원래 의로 발음해야 하지만 그죠? 예외적으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로 발음하고 첫 음절 외에 의는 이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의로 발음할 수도 있고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의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치다. 팔을 다치다. 창문이 바람의 창문이 닫히다 이렇게 되겠죠. 닫히다. 빨간색으로 써드릴까요? 그 다음에 정답을 맡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자세를 반듯하게 반듯이하다. 그리고 짐을 외국으로 보내는 거 붙이다. 상처에 반창고를 부착하니까 붙게 하다. 붙게 하다. 붙이다. 안 해준 말은 아니 해준 말은 안. 아니 해준 말은 안.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 갔다. 안 갔다. 다음에 가지 아니하였다. 안 왔다. 오어로 풀 수 없는 말. 이어서 오이는 하. 그죠? 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니니까 되니. 다음 오해는 해. 되어로 풀 수 있는 말. 그래서 되오오에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국어의 고수의 국어가 되도록